자, 정치학개론 제9강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인간의 정치 행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성향에 따른 행태이고 또 하나는 한목적적 계산에 따른 행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유형의 행태, 즉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특정한 정치 행태를 보이는가 따져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가치관, 이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특정한 정치 행태를 나타내게 되지요. 보이게 되지요. 자, 그와 같은 신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향, disposition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학습한 성향에 따른 행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적 성향, 정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념적인 척도에서 보면은 우파라든가 좌파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정당 선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 선호, 야당 선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사안, 이슈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태도, 입장, 생각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따져보면 첫 번째는 그것들은 틀림없이 배운 것들입니다. 학습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이념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정당 선호를 갖고 태어나진 않고 또 어떤 사람도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효능감이나 신뢰도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얻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earned. 자, 그런데 earned보다는 저 맨 앞에 알파벳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learned. 학습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의 대부분은 배운 것이다,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배울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association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따라한다는 뜻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정치적 태도에 관한 survey research,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문항이었어요. 학생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문항이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30년쯤 전인 것 같으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나 여하간 그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아버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연구자는 왜 이 문항을 만들어서 물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누구와 연합하려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문항이겠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학생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태도, 아버지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즉, 아버지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태도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성향, 특히 그 중에서 배운 것들은 우선 연합, association, 따라하기에 의해서 획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강화라는 과정입니다. reinforcement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강화, 즉 positive reinforcement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강화, negative reinforcement입니다. 적극적 강화란 결국 보상을 기대하고 특정한 태도 혹은 가치 혹은 신념을 수용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또 내가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너는 역시 제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역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아,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일종의 보상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불러일으킨 태도나 가치나 신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나름대로의 대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태도나 신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부 같지는 않겠죠. 어떤 진보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은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낼 때 그 집단의 다른 멤버들로부터 계속 칭찬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태도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강화는 간단히 말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까 이제 상당히 진보적인 학생 집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속에서 어떤 학생이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게 마련이죠. 처벌을 받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이런 신념, 이런 가치를 내가 견지하면 내가 따돌림을 당하겠구나, 처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회피하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정말 오래전에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청동기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197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72학번이니까 정말 오래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신 독재 시대이죠. 그때 대학생들은 유신 독재에 저항하여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습니다. 특히 72년, 73년, 74년에는 거의 매일 이 민주화 시위를 했죠. 그런데 그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부 동일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시위하는 게 옳지 않아. 나는 시위에 참여하는 내 친구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갔더니 내일 아침 9시에 시위한다. 그러니까 블루진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치약을 준비해 오너라. 여러분 왜 치약이 필요한 줄 아세요? 치약을 코 밑에 바르면 최루탄 가스가 퍼져도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 학생이 내가 만약 내일 아침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도 그것에 맞추어서 바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한 정치 행태를 대개 연합 혹은 강화의 소산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을 획득하고 배우는 또 하나의 경로를 우리는 정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Political Socialization 이죠. 정치 사회화란 특정한 정치 문화가 옆으로 또 아래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로 퍼져나간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에게 특정한 정치 문화가 이전된다 이런 얘기죠. 또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는 어떤 한 그룹이 조성한 정치 문화, 정치적인 정향이 옆으로 다른 집단으로 확산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 사회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 질서를 정당화해주는 혹은 정치 질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정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 체계는 이러한 정치 사회화에 진력하고
그것은 정치 체계의 투입 기능, 인풋 기능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태도 혹은 정치적인 가치나 신념, 신조, 이념 같은 것이 어떻게 평면적 옆으로 혹은 아래로 확산되어 가느냐를 따져보면 대개 세 가지의 경로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가 아이들에게 확산되어 가는 거죠. 뒤집어 말해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정치적인 가치관, 신념, 태도, 이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가족들 간의 관계 역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가치 혹은 성향이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이 가족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아들, 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동료 집단 사회화입니다. 그러니까 peer group socializ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집단에 속하면 그 집단 속에서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어가는, 동질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동료 집단 사회화의 케이스를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뭐 예컨대 광화문에서 혹은 시청 앞에서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중 한 집단에 속해 있을 경우 그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집단 내 다른 멤버들 혹은 집단 전체가 견지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 혹은 가치관을 수용하게 된다. 혹은 뒤집어 말해서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집단에 속한 멤버들의 정치적 신념과 그리고 정치적 신조, 이념들을 동질화하기 위해서,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집단 사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또 직장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 노동계는 또 이런 이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다. 농민들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집단 사회화에 따른 그런 이제 정치적 성향의 확산 혹은 정치적 성향의 글쎄요 침투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교육 혹은 미디어를 통한 그런 정치적 가치 성향의 이를테면은 확산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그런 과목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도 사회교육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뭐 배웠습니까?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 질서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과 참여다 등등. 자, 이처럼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가치나 신념을 공식적 교육제도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시킵니다. 뒤집어 말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초등학교에서 교육받고 중학교에서 교육받고 대학에서 교육받음으로써 혹은 미디어에 접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 미디어, 가족, 그리고 동료 집단을 소위 정치 사회화의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글쎄요, 에이전트를 이제 우리말로 뭘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쉽게 정치 사회화의 기제 혹은 경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학습 혹은 정치 사회화를 통한 정치적 성향의 획득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것에 입각한 정치 행태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한다. 배운 대로 행동한다. 학습한 대로 행동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배우지 않은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본연적인 어떤 심리 상태, 본연적인 애당초 주어진 그런 성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개성, personality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아주 재미있는 정치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재미있는 말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아서는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언행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 계산의 소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애당초 그 사람이 그런 개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정치학에서 이제 대통령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따른 이를테면은 통치 행태의 색다른 점 뭐 이런 걸 추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임스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지 부시는 또 이런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었고, 또 뭐 오바마 대통령 또 이런 아주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그의 이를테면 정치 행태 혹은 통치 행태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personality, 개성 같은 것은 사실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획득한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는 첫 번째, 학습한, 배운, 획득한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가 있고, 또 하나는 애당초 주어진 성향에 따른 정치 행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세션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정치 행태를 보일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에 저러한 특징을 가진 정치 행태를 보일까?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 political disposition이다. 그런데 그 disposition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learned, 학습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당초 주어진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이제 한목적적 계산에 따른 정치 행태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미시 분석에 관한 정치학적인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 분석 2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